안녕하세요, 세무스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USGA하고 R&A에서 골프볼의 성능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이미 해준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규제 방안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 동안에도 이 골프 장비의 성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끊임없이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다른 장비들, 골프채 같은 장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규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반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 대회에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아마추어들은 뭐 사용해도 되죠. 우리가 협회 소속은 아니니까요. USGA나 R&A 같은 단체들도 전부 이제 협회니까. USGA는 미국 골프 협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그냥 골프를 즐기는 아마추어들은 사실 그 규정을 다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고반발 드라이버 같은 경우 시니어들은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은 규정이 어긋난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정확한 용어를 뭐라 써야 될지 모르죠. 우리는 잘 안 쳐줍니다. 그냥 우리는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 대회에 쓰는 것을 규정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PGA 룰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골프공에 대한 규제는 다른 장비에 대한 규제보다는 찬반 논란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그 찬반 논란이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추어들에게도 이 골프볼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골프공을 만드는 제조사, 브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추어용 골프볼과 프로 대회에서 사용하는 정식 골프볼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생산성의 문제도 있고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일반 우리 아마추어들도 PGA에서 사용되는 골프볼을 사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당연한 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골프볼 제조사에서는 특별히 아마추어를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원화해서 그 규정에 맞는 골프볼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마추어도 그 규정에 맞는 골프볼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내가 쓸 거니까 반발이 좀 심할 수 있는데요. 또 찬성하는 측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먼저 규정부터 살펴보면요. 127마일 정도의 헤드 스피드로 볼을 때렸을 때 317야드 그 이상의 비거리를 내는 골프볼은 사용할 수 없다. 요게 규정이거든요. 우리는 메타 퍼 세컨드라는 헤드 스피드 단위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127마일 정도 되면 대략 97m 퍼 세컨드 정도 돼요. 그리고 317야드니까요. 대략 290m. 그러니까 97m per 세컨드 정도의 헤드 스피드를 때렸을 때 290m 이상 가는 비거리를 내는 반발 계수를 가진 그 골프공은 이제 투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 선수들한테는 2028년부터 적용을 하고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아마추어도 선수는 아니죠.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2030년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아마추어들은요 규제 방안이 별로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규제할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동반자들이랑 나와서 그 공을 썼는데 그 공은 쓰면 안 돼. 뭐 이럴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규제할 방안은 없는데 아마도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그 규정을 준수해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마추어 대회 주관자들이 뭐 동호회 대회도 있고 뭐 정식 대회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거기서 쓰면 어때요? 규제 방안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제가 이렇게 2028년부터 적용되면 아마도 제조사들은 그 2027년서부터는 그 규정에 맞는 골프볼들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이 사용하는 골프볼은 전부 그 규정에 맞는 골프볼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최종적인 규제안에서는 2023년 12월 7일 날 발표된 규제안에서는 약간 완화는 됐어요. 125마일로 완화가 됐거든요. 헤드 스피드가 그러니까 125마일로 때렸을 때 290m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규제가 마련되는 데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골프 볼뿐만 아니고 골프 장비에서 규제를 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비거리가 기술의 발달로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니까 골프가 재미없어져요. 너무 쉬워지는 거죠. 파5를 당연한 것처럼 이글 트라이를 한단 말이에요. 프로 선수들은 예전의 거리라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너무 골프가 변별력이 없었잖아요.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더 좋은 샷을 하느냐, 어떤 선수가 더 뛰어나냐, 이거를 가리는 게 대회잖아요. 아마추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비거리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전부 다 쉬워지는 거야. 아마추어들도 요즘 아마추어 골퍼들도 비거리 엄청나게 늘어났죠. 물론 뭐 연습 방법도
많이 좋아지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장비가 좋아진 것도 한몫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컨샷에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아마추어들 중에서는 거의 웨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언 안 쓰고. 그만큼 계속 이제 비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계속 비거리가 늘어나면 장비의 발달은요, 규제를 안 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신소재가 개발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과학이 계속 발달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늘어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실제 골프는 14개의 클럽, 여러 개의 클럽을 골고루 잘 치는 선수가 골프를 잘 치는 선수잖아요. 이것이 변별력인데 이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언을 잘 못 쳐도 된다는 얘기지. 이제 우드를 못 쳐도 되고, 심지어는 막 드라이버 못 치는 사람도 우승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롱 아이언 가지고 티샷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이렇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프장들이요, 전장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파5였던 것을 파4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 타수를 했을 때 72타가 원래 규정 타수잖아요. 그게 전통이었는데 최근에는 71타도 많죠. 이게 71타가 된 거는 파5를 파4로 바꾼 거예요. 그냥 이 거리 너무 멀리 나가니까 파5로 해놓으면 다 이글 틀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안 되겠다, 파4로 바꿔서 규정 타수를 71타로 낮추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골프가 계속해서 재밌고 계속해서 우승 준우승 뭐 1등 2등 이런 순위를 가리고 누가 더 잘 치는 거야, 어떤 골퍼가 더 골프를 잘하는 선수지, 이런 걸 가리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장도 길어지고 코스 설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노력들의 일환 중에서 장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 볼에 대해서 장비만 이제 규제를 했는데, 드라이버 같은 장비만 이제 규제를 계속 해왔었는데 장비만 규제를 해서 이게 되지 않겠다, 골프볼에 대한 것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찬성하는 측에서는 저하고 이제 비슷할 거예요. 골프가 재밌어지려면 14개의 클럽, 다양한 클럽을 전체적으로 잘 치는 선수가 성적이 좋아야 된다, 타수가 좋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 나가가지고는 점점 더 발달할 텐데, 지금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골프가 재미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더 정교하고 기술적인 샷을 구현하게 하려면 거리가 다가 아니지 않느냐, 요게 찬성하는 쪽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 같은 경우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비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것 자체가 골프의 발전인 것인데, 점점 호쾌한 장타도 볼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데 왜 니네가 뭔데 규제를 하느냐, 규제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프로야구에서도 프로 선수는 나무 배트 쓰고 아마추어도 알루미늄 배트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은 재밌는 주장이긴 한데, 그러면 골프 선수가 운동을 막 해가지고 근육량을 늘려서 비거리를 늘리면 헬스를 금지할 거냐, 이런 재밌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억지성이 좀 있고요. 어쨌든 골프 장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는 입장입니다. 또 실제 이런 규제가 진행됐을 때요, 현재 사용하는 골프볼 중에서 퇴출되는 골프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규정을 넘어선 골프볼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규제가 되는 거죠. 이건 너무한데?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규제가 발동됐을 때 제재받을 수 있는 골프볼은 뭐가 있느냐, 3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틀리스트 프로 V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리치스톤의 투어비 XS라는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테일러메이드사의 TP5 모델이에요. 이 3가지 모델은 현재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규정 위반이에요. 멀리 나간다는 거지. 저는 요 얘기를 듣고 조금 의외였어요. 타이틀리스트 프로 V1은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나가던데요. 타이틀리스트가 이렇게 거리가 많이 나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로봇 테스트라니까 정확한 테스트 자료에 의하면 이 3가지 모델은 그 이상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8년서부터 규정이 적용되니까요, 제 예상으로는 2027년도서부터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거예요. 규정에 맞는 모델. 그러면 2027년도 정도에는 이 3가지 모델, 타이틀리스트 프로 V1, 브리치스톤 투어비 XS, 테일러메이드 TP5, 요거를 좀 사재기해야죠. 아마추어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또 2030년까지 써도 되고 대회에 써도 되고요. 아마추어들 누가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게 비거리 많이 나간다니까 일단은 사서 쟁여놓자,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마추어들은 그런 모델을 써도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죠.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 골프볼은 이것저것 막 쓰거든요. 센츄라인도 많이 쓰고요. 코스코 커클랜드 공도 많이 썼어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브리치스톤 것도 많이 쓰고 타이틀 루이스 당연히 쓰고요. 스릭슨도 써본 적이 있고, 스릭슨은 많이 써보진 않은 것 같아요. 볼빅도 많이 써요. 저는 선물 받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쓰는데요. 저는 사실은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의 아마추어도 그러지 않을까요? 고수분들은 뭐 다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구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모델은 2028년부터는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2028년부터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골프볼에 대한 규제가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방향이냐, 이거는 지금 거의 뭐 팽팽해요. 한국에서는 찬성 쪽이 조금 높죠. 50.3%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찬성 쪽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54%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찬성 쪽이 미세하게 좀 높긴 하지만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골프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이런 규제가 장비에서 있었던 것처럼 골프볼에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제 주장이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는요, 이런 규제라든지 골프 산업의 발전은 결국 골프가 재밌어지는 쪽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봤을 때 이런 규제들이 합당한 규제인가, 필요한 조치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골퍼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스 채널이 벌써 구독자 6,000분이 넘어섰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세모스는 더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